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아, 거예요. 그럼요. 예. 아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관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체중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희 구독자분을 직접 모시고 코치님과 함께 운동 배우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평소 좀 심장 질환을 좀 앓고 계셔서 좀 딱 맞는 운동법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애청자 올해 나이 44살 장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직접 사연도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별말씀입니다. 드리고요. 우선 어떻게 이 비욘디 운동 상담소를 신청해 주시게 된 건지 좀 사연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17일 급성 심장 결석과 심자병이죠. 심부전,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비욘디에 출연하셨던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최의영 교수님과 출연하지 않으셨던 김인수 교수님의 집도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장병이다 보니까 그 체중을 좀 감량해서 심장병 치료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요.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체중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 코치님과 장교님께서 미리 좀 사전 미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장교님께서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아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장교님이 키가 한 170 정도 네, 되시죠? 맞습니다. 네. 근데 몸무게가 지금 현재 95kg. 네, 키에 비해서 체질량 지수가 좀 체지방 그 정도가 좀 높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순환이 좀 잘 안 되는 현재. 그러니까 심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뭔가 운동도 많이 시도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무릎이나 이런 데 좀 부담도 많이 느끼시고 전체적으로 조금 몸이 좀 다운된 느낌이 드세요. 네, 저는 코다론이라는 부정맥약이랑요. 네. 템포코, 네. 콩코르정이라는 이제 부정맥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운이 좀 먼저 빠지고요. 네. 그다음에 심박수가 낮아져가지고 예. 유산소 운동을 해도 네. 심박수가 이렇게 오르지 않는 네, 그런 네.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심장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전체적인 텐션 자체를 다 떨어뜨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운동으로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잡아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어떤 코치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좀 어떤 운동을 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지.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비만 코너에서 순환 운동이나 이런 거를 좀 다뤘잖아요. 그래서 몸이 긴장도가 높고 심장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게끔 먼저 내가 운동을 할 거라는 노크를 두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몸을 좀 이렇게 열어놓는. 워밍업?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거죠. 나 이제 운동할 거야 라고 해서 모든 관절과 심장에 내가 운동할 거라는 사인을 미리 한번 알려줘서 몸이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초대사나 이런 걸 좀 높여야 지금 체중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좀 이렇게 높이는 행동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도 자체도 운동이 될 수 있게끔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활용을 못 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아무래도 심장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좀 항상 조심스럽고 경계하고 하다 보니까 효과를 좀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근력 운동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심장에 부담도 없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고요. 네. 우선 어떤 좀 운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네.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서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도 어깨 너머로 한번 따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운동부터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지금도 막 좀 힘드시죠? 이거는 좀 힘들었어요. 네네네, 좀 힘드실 거예요. 네. 듣기에는 쉬운데 아주 쉬워 보이는데 이게 아주 땀이 납니다. 네. 생각보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번은 상체인데요. 요거를 한 번 해서 조금 잘 안 풀렸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이건 순환 운동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어서 그렇게 몇 차례 하셔서 아 이제 좀 몸이 가볍고 긴장을 덜 한 것 같다. 그럼 그때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순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옆에서 따라해보니까 좀 풀리는 느낌이 있고 네. 좀 스트레칭 되는 느낌도 있어서 네. 집에서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 봐요. 네,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해볼 건데 하체부터 해서 코어 운동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 간략하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장교님이 앉으기에는 조금 낮은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낮아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금 더 깊은 근육을 쓸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앞에 와서 앉아볼게요. 그렇죠. 자, 앉았을 때 내가 안장에서 발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심을 훨씬 많이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깝게 되시는데 엉덩이에서 가깝게 두시고 발바닥으로 체중을 내가 이동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까우면 공간이 좁아요. 움직이기 때 무릎에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죠. 간격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실 때 체중이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 중심이 다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움직이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중심 이동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중심 이동을 하나 앞으로 그다음에 뒤로 뒤로 그렇죠. 앞으로 뒤로 그런 식으로 가까이 붙어주고 발 쪽으로 엉덩이 쪽에 살짝 있고 그러니까 앉을 때는 이 자세 일어날 때는 이 자세 앉을 때는 이 자세 일어날 때는 이 자세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심을 하체 쪽으로 옮기신 상태에서 그냥 툭 서시면 돼요. 그렇죠. 앉으실 때는 상체를 숙여서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발에다 손을 이렇게 대볼게요. 안쪽에서. 그렇죠. 그러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벌어지죠. 그럼 골반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럼 열려서 발을 지탱하면서 이 엉덩이만 들어볼게요. 그렇죠. 다시 앉아볼게요. 손 떼었다가 다시 손을 발등에다 올려놓고 누르면서 일어나시고 다시 손 떼었다가 앉으시고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런 움직임으로 일어나시면 무릎에 부담이 없이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되거든요. 지렛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일어나 볼게요. 완전히. 하나, 둘, 다시 발 잡고 뒤로 퉁. 좋습니다. 둘, 호흡 내쉬고 들여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들여 마시면서 다시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안 힘들면 계속 합니다. 자, 내쉬면서 들여 마시면서 진짜 운동하시는 거예요.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계속 호흡 놓치지 마시고 중심 그렇죠. 하체가 전체적으로 아마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고 네 다시 한번 오케이 제가 끊겠습니다. 네 심장이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네, 힘든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덜 힘들게 하면서 힘들면 멈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는 혹시 의자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단지 뭐만 없는 거냐 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손등 똑같이 손바닥을 발등에다가 대고 그냥 일어나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상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죠. 그러니까 상체를 최대한 숙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시고 그렇죠. 긴장 없이 힘드시면 언제든지 그렇죠.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왜? 내일 또 하면 되니까. 쉬었다 또 하시면 되고. 오케이. 네, 하체 근력 운동 배워봤는데 네네네. 또 다음 운동 네, 한번 배워볼까 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똑같아요. 아까 제가 임시로 먼저 알려드린 건데 바닥에 손을 대는 거. 이게 첫 번째 동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바닥에 대시면서 내 체중을
앞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심장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갔다가 다시 높은 곳으로 와요. 운동할 때 가장 힘든 운동이 심장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 할 때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빨리 하시면 부담이 느끼죠. 왜냐하면 피가 갑자기 확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시면서 잘 되시면 조금 빠르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하나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쭉 가셨다가 쭉 들어오시면 되는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 조금만 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중요한 건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끝까지 안 가셔도 되니까 그냥 한번 가보세요. 근데 괜찮은데? 그러면 더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폭 가까이 쓰시고, 그렇죠. 더 가까이서 볼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손을 먼저 지그시 대서 내 체중을 앞으로 하나씩 손가락 펼치시고 갑니다. 하나, 둘, 호흡. 그렇죠. 됐어요.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그렇죠. 네. 다시 일어나시고 기다리시고 호흡.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쭉. 천천히 쭉 가보세요. 하나, 둘, 호흡. 네, 쭉 가시면 돼요. 됐어요. 그 정도. 요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중심이 잘 무너지지 않는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쭉 가시고. 자, 힘드시면 언제든지 멈추셔도 돼요. 그렇죠. 체중이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편안하게.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3개 하셨는데 어떠세요? 정신이 좀 없습니다. 어떤 정신이 없으실까요? 피가 좀 쏠리는 느낌? 예, 맞아요. 이렇게 위로 갔다가 머리로 갔다가 네, 막 내려갔다 막 느껴지시죠? 막 뭔가 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출렁출렁 파도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운동을 따로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왜 이런 운동은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운동을 하셔서 심장한테 적응을 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3개 정도 하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조금 정신이 좀 발전.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네, 좀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한 번 했을 때, 2번 했을 때, 이렇게 세트를 했을 때 조금 달라요. 한 번만 더 해보시고, 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가보시고, 똑같이 3개를 할 거예요, 형님. 자,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호흡. 자, 너무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올라와서 충분히 호흡하시고 내려가셔도 다 호흡하셔야 돼요. 그러면 압력이 덜 걸려요. 그래서 심장에 부담이 없어요. 자, 어떠세요? 아까랑 했을 때. 3개 했을 때 똑같이 또 3개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지러운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뭐든지 다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오는데 2번, 3번은 익숙합니다. 괜찮았기 때문에. 자, PD님도 한번. 저요? 네네네네. PD님은 가볍기 때문에 뭐 그냥 날아다니실 것 같아. 네, 못하는데 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쭉 가볼게요. 자, 피디님 잠깐만 기다릴게요. 그렇죠. 거기서 손가락 마디마디 전부 다. 그 다음에 코어 힘들어하는 거 확인하고 앞꿈치 잘 살려주시고 됐어요. 올라오세요. 자, 일부러 제가 버티게 한 건데 가벼우신 분들은 가벼우신 분들은 솔직히 체중이 잘 안 걸려요. 장교님은 이미 걸려요. 95kg가 확 걸리는데 PD님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좀 로딩이 좀 필요해요.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 자, 장교님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근데 제일 힘들어요, 이거. 이게 버티는 그 시간이 진짜 힘들어요. 압력이 느껴지세요? 네. 얼굴이 막 이렇게 화끈화끈거리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교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나 조금 좋은 운동이긴 한데 부담이 되는 운동이긴 해요. 우리가 엎드려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내가 엎드리고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팔을 움직이면서 이 어깨부터 팔 근육들을 또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코어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상체 근육하고 하체 근육, 코어 근육까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셔도 아마 크게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 어지러울 때는 그냥 끝내는 게 좋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하시면 돼요.
호흡만 조금 돌리시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근력 키우는 운동까지 배워봤는데 특히 두 번째 동작은 약간 플랭크 할 때 그 힘든 정도의 네네,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이거 정말 운동.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운동인데 그러니까 하실 때 꼭 반드시 몸을 체크하시고 부담이 없는 동작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욘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사이클은요 가 중요해요. 기초대사나 이런 걸 좀 높여야 지금 체중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되게 잘 조절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이제 아침은 무조건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도 하고 있는데 이제 탄수화물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이 210g을 먹는다면 저는 한 40g 빼가지고 170g 이제 섭취를 하고 있고요. 고기 섭취량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생선, 고등어나 이렇게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품균을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나 잘 식사 조절을 잘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좀 이렇게 높이는 행동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적었어요. 장기호님이 생각보다 헬스클럽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세요. 정말요? 네,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고 있고 너무 관리를 잘 하시는데 이제 결과가 조금 그렇게 뒤따르지 않으니까 좀 속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걷기 이번에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이클이 운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제가 간단하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이클을 한번 해볼 건데 평상시에 우리 장기호님께서 그 사이클을 많이 타신대요. 그래서 한번 평상시 타시는 거대로 한번 좀 탈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네. 자, 안장 높이는 여기 있습니다. 손잡이 레바 오른쪽에 한번 맞춰 보실게요. 네, 너무 펴지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하시고 한번 또 돌려볼게요. 네,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할 때는 일부러 제가 네. 손잡이는 안 잡고요. 이렇게 뺀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힘이 앞으로 가니까 예. 이 발에 힘이 덜 갈까봐. 운동을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나름 또 높이려고 하시는 거군요. 운동 효과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몇 분 정도를 타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5분 단위로 5분 단위. 1, 2, 3, 4, 5, 네. 6 그 레벨을 높여가지고요. 총 네네. 한 50분 정도. 50분 정도 레벨을 계속 올리세요? 아니요, 이제 한 5까지 올리다가 네. 10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저항 없이 하시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돌리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와 볼게요. 네. 자, 보셨는데, 자, 사이클을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장 높이를 잘 맞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안장 높이를 어떻게 맞추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장에 먼저 엉덩이를 이렇게 닿게 해요. 근데 사이클은요, 안장이 우선이 아니라 페달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서 페달 중심이기 때문에 페달의 다리를 먼저 올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달 중심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시거나 자기가 편한 쪽 페달을 옮겨서 이렇게 내려오시거나 상관은 없는데 한쪽 발은 지지하고 한쪽 발은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리고. 자, 그러면 안장은 어떻게 맞추냐면 보통 이게 무릎을 많이 안 펴시려고 하는데 무릎이 많이 펴질수록 좋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안장을 높일 때 이렇게 무릎이 충분히 펴질 수 있게. 그래서 누가 보면 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무릎이 펴지면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가 문제냐면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왜? 페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릴 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펴지지만 않으면 다리가 거의 다 펴진 것처럼 전체 운동 범위를, 그러니까 하체 전체 근육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앉았을 경우에는 여기밖에 안 쓰여요. 그러면 이건 다 이 고관절 중에서도 이 부분하고 이 무릎 부분을 많이 써가지고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크죠. 근데 동원을 내가 다 땡겨오는 거예요. 전부 다 쓸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페달 중심이기 때문에 안장에 체중이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돼요. 사이클은. 내 다리 쪽에, 이 다리 사이에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이클을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팔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펴시는 건 좋아요. 힘들어서. 내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타시는 건 내가 힘을 안 쓸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나는 운동할 생각이 없어. 그냥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좀 더 전체 시간을 볼륨을 줄인다 하더라도 조금 강도를 조금 높여서 심장에서 피를 더 이렇게 뿜어낼 수 있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 상태에서 툭 올라가서, 자, 그 상태에서 안장을 쭉 높여볼게요. 그럼 앉았을 때 돌려보시면, 그렇죠. 거의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그렇다고 해서 부담이 느껴지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손잡이를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쭉 돌려볼게요. 그렇죠. 호흡 계속 하시고, 그렇죠. 그럼 강도를 맞추시는데,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사이클은요, 회전수가 중요해요. RPM. 그래서 분당 회전수인데, 분당에 보통 몇 회 정도 회전하면 좋냐면요, 한 80회에서 90회 정도 회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하기가 어렵죠. 뻑뻑하니까. 그래서 강도를 낮췄을 때, 자,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초에 10번을 돌리면 우리가 1분에 60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10초에 만약에 13번, 14번을 돌리면 80번이 넘어가죠. 그래서 14번 정도 하시면 80번이 넘어가요. 아, 너무 힘들어요, 14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낮추시면 돼요. 그래서 70, 80, 90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계속. 그렇죠. 그래서 강도를 높이기 전에 이 회전수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호흡하시면서, 호흡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10초에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17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가 얼마나 높은 거죠. 그렇죠?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도를 조금 높이시면. 그럼 뻑뻑하니까 분당 회전수가 좀 줄이실 거예요. 그래서 분당 회전수를 한 90 또는 낮게는 80, 조금 좀 높게는 한 90 정도만 놓고 그 안에서 계속 일정하게 심장의 부담이 느끼지 않는지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상체를 약간만 페달 중심으로 살짝만. 그렇죠. 그럼 다리 힘을 더 써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대 계시니까 다리 힘을 거의 안 쓰죠. 그래서 다리 힘을 쓰면서 호흡 계속 하시고, 팔이 좀 뭐 짧다 싶으면 좀 더 길게 잡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얹어놓은 느낌.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죠. 다리 사이로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50대 50으로 똑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느낌.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했던 네. 그거는 너무 완전 틀린데. 완전 다르시죠? 운동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이거는 좀 운동이 되게. 운동이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심장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낼 수 있고, 다리도 전체적으로 다 쓰니까 다리 근력도 좋아질 수 있고, 호흡에도 도움이 되고. 자, 그러면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냐면, 처음에 그냥 내려오시지 마시고 강도를 낮춰서 그냥 빈 페달 돌리듯이 심장에서 무리 가지 않고 계속 서큘레이션 할 수 있게, 순환할 수 있게 돌려주셨다가 호흡이 안정화되면 그때 완전히 멈추시면 돼요. 네, 그건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심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시면 뜨거운 물을 내가 들고 내려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식혀놨다가 내려오시면 부담이 없죠. 자,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식었다고 생각하시고, 자, 천천히 멈추시고, 그 다음에 안장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려오실 때 마시고, 다시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쭉 내려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바로 내려오시면은
좀 뻐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앉아서 계속 탔기 때문에 조금 썼던 근육들 위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 뭐 하시냐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뭐 잡고 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고 조금 이렇게 이런 거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안장 잡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럼 다리 벌리셔서 한번 쭉 늘려보세요. 그래서 무릎 살짝 굽히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하게 척추 전반적으로 엉덩이, 그 다음에 고관절 쪽으로 쭉쭉 늘려주시면 좀 어깨 부담도 없고 전체적으로 좀 개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 늘어난 느낌.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수분 섭취하시고 그러면 좋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한번 우리 PD님께서 네, 올라가서 그렇죠. 파다를 먼저 앞꿈치 쪽으로 살짝 네, 발 중앙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네, PD님은 워낙 가벼워서 네, 자전거가 날아가지 않을까.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죠? 네. 자, 거기에서 자 회전수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게 저항이 있으면 되게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뚝뚝 떨어지죠. 네. 네, 회전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PD님도 조금 회전수를 높일 수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그 다음에 체중을 조금 더 PD님 가벼워서 좀 더 앞으로 더 싣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에서 힘을 꾹꾹 눌러주게. 그래서 지금 보면 PD님은 약간 발을 앞으로 미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냥 밑으로. 밑으로. 업앤다운만. 업앤다운만 신경 쓰세요. 위아래, 위아래. 그러니까 절구 찍듯이 위아래, 위아래, 위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절구 찍듯이 그냥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앤다운만 하세요. 돌아가는 건 페달이지 내 다리가 아니에요. 내 다리는 그냥 직선 운동하듯이 그냥 그대로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그 다음에 위쪽으로. 그럼 이렇게 계속 회전수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내려오실 때 천천히 앞쪽으로 먼저 체중을 옮기시고 발 하나 떼시고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사이클까지 배워봤는데 특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장 가서도 워낙 많이 타시지만 집에서 기구를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올바르게 타는 법을 주의사항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배워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지금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항상 몸에 힘을 빼라. 그 말씀이 네네네. 계속 들어왔는데, 음. 지금 강도는 상당히 높게 했지만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네네네. 항상 제가 좀 긴장이 좀 많이 됐었는데, 확실하게 좀 풀린 기분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꾸준히 오늘 배우신 것도 좀 장기적으로 하셔가지고 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비욘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벽을 이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이요. 네, 오늘 근데 사연 보내주신 내용이요, 대사연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사연 읽어보고 코치님 설명과 함께 운동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13스퀘어님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도 좀 거북목이 고민이셨나 봐요. 근데 요즘에 좀 목 뒤가 뻐근하면서 두통까지 좀 오신다, 이런 내용을 좀 호소를 해주셨고요. 목 뒤를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누르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뭐 지금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직장 남성분들이 아마 여성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다 이 거북목하고 그다음에 뒤통, 뭐 두통하고 뒷목이 뻐근하다, 이런 증상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몸은 안 쓰고 머리를 많이 쓰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쓰는 곳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내가 일을 할 때 보면은 훨씬 더 에너지를 더 많이, 피를 더 많이 이렇게 머리 쪽으로, 뇌 쪽으로 더 많이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척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목까지가 다 긴장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뻐근하고 두통도 오고 점점 뭐 눈도 더 흐릿흐릿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이렇게 돼요. 그렇죠. 더 일을 더 잘해야 되니까 조금 더 거기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더 시각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몰입감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굳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환기입니다. 환기라는 게 뭐냐면 머리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집중된 상황을 조금 다른 쪽으로 환기해서 그쪽을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북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고립된 그 어떤 머리 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잘 몸으로 분산시켜줘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두통으로 오는 거, 뒷목 뻐근한 거를 좀 잡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뒤통수 부분을 눌러주면 시원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뇌에서 시신경이 관장하는 곳은 다 이 후두 쪽에 있어요. 그래서 후두 쪽만 잘 풀어줘도 이렇게 눈이 뻥 띄어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자극해서 뒤쪽을 자극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일시적으로 좀 해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몸을 환기시켜서 뇌로 가는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가 피해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운시켜서 몸이 좀 이완될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몸을 확장해서 좀 환기시키는 그런 동작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좀 네네. 긴장을 낮추고 네. 환기하는 그런 운동법, 스트레칭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거북목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거북목 그러면은 이 목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우리 몸은 이 전체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좋긴 하지만 너무 발끝까지 보시면 너무 멀죠. 그래서 목하고 가까운 사촌, 이 흉부 쪽, 골반 쪽, 근데 골반까지 봐도 너무 또 멀 느낌이 있어서 골반 위쪽, 흉추 쪽 여기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북목 딱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옆으로 딱 쓰시게 되면은 거북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거북목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목만 이렇게 당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목의 부담이 생각보다 커져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중요한 건 흉추를 이렇게 쭉 세워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피는. 네, 그래서 허리를 편다기보다도요, 척추를 세운다가 더 좋아요. 허리를 편다 그러면 허리 근육을 써서 이렇게 쭉 제쳐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가슴을 이렇게 위로 뜨게끔 해서 흉곽을 이렇게 열어주는 듯한 느낌. 그러면 견갑골이 뒤쪽에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살짝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귀의 위치가 조금 더 어깨 쪽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북목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커브를 이루면서 정상적인 패턴을 가요. 근데 이게 이 흉곽이 열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비뼈부터 이 흉골까지 해서 쇄골 이런 애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갈비뼈부터 다 확장하는 느낌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벽을 이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피디님이 손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올려볼까요? 양손을 같이. 네, 그렇게 올렸을 때 느낌하고요. 저를 바라보실게요. 그리고 만세해보세요. 그리고 제 손을 살짝 밀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느낌하고 어느 게 더 안정감 있으세요? 이게 훨씬 더. 그죠? 네. 그게 더 안정감이 있는 건 뭐냐면 내 손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이 떨어진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깨는 긴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손이 이렇게 어딘가 닿아 있으면 이 닿은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긴장이 조금 덜한 거예요. 벽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고, 벽이 좀 그러면 이런 바 같은 거 아니면 선반, 책상 좀 높은 거면 더 좋긴 한데 낮아도 상관없는 게 내가 더 많이 숙이면 돼요. 이 상태로 하면 좋은데 이 상태가 안 되면 숙여서 그 상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PD님이 먼저 한번 이 바를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쭉 숙이면서 가슴을 활짝 펴는 느낌이 드신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가슴이 쭉 펴지는 느낌이 드세요? 네. 오케이. 그 상태에서 호흡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서볼게요. 그렇죠. 설 때도 다리까지 다 서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상태로 서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볍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엉덩이만 뒤로 빼면서 가볍게 쭉 가슴을 활짝 펴보세요. 그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이 갈비뼈하고 겨드랑이 쪽 앞쪽 그쪽이 전부 다 척추, 다리까지 더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쫙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원위치로 오시고. 그렇죠. 그렇게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많이 좀 좋아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나 더 추가하시냐면 다시 한번 숙인 상태에서 고개를 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기우뚱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해보세요. 꼭 팔에 기대는 것처럼. 팔베개 하는 때 우리 기대죠? 머리를.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더 뭔가. 네, 목하고 어깨가 분리되는 느낌이 들죠? 네. 그러면서 목의 긴장이 훨씬 더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개를 들었다가 살짝 내려놨다가. 그래서 더 숙여보시고, 들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살짝만 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툭 편안하게, 너무 긴장하지 않게. 그리고 더 많이 내려주시고. 들었다가 턱을 당기면서 더 많이 내려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그리고 이제 손을 내리고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러면 머리 쪽으로 가는 텐션이라든가 가슴 쪽으로 가는 텐션과 어깨 뒤쪽에 있는 텐션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완이 되면서 공간이 이렇게 확 열린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래 부분부터 먼저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가 확장되면 그때 목. 그래서 목이 불편해서 바로 목을 풀지 마세요. 목을 풀기 전에 목을 받치고 있는 몸통 베이스부터 먼저 잘 공간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다시 쌓는 기분, 1층부터 이렇게 착착착 쌓는 기분이지 3층만 잘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1, 2층이 틀어졌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것처럼 밑에 부분, 그렇다고 발바닥까지 가면 너무 멀고, 그래서 그냥 몸통에서 흉추 쪽만 좀 더 집중해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골반도 볼 수 있어 그럼 같이 더 보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금방 되실 거고,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건이나 밴드 같은 거, 수건이나 밴드 같은 걸로 가슴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확장하고 이렇게 천천히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만세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해 주는 거, 이런 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밴드가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는 약간 탄성은 느껴지는 게 좋고요. 수건이다 그러면 수건을 좀 긴 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건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쭉, 그렇죠. 그 다음에 내쉬고 힘 빼시고 완전히 힘 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크게 확장. 이게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다고 허리에 너무 꺾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고, 자, 이번엔 머리 위에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려준다는 느낌. 쫙 더 옆으로 벌려주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힘을 무리하게 쓰지 마시고 조금씩 공간이 호흡.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히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항상 그 부위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쫙. 그렇게 하고만 해도 공간이 이렇게 쫙 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처럼 만세를 크게 한번 해보신 상태에서 벌려보세요. 그럼 여기가 짱짱하죠? 네. 그때 고개를 갸우뚱. 그러니까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목이 움직이는 걸 더 빨리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다시 이제 어깨가 지치니까 또 내려놓으셔야 돼. 이걸 계속 좋다고 하면 어깨가 나중에 더 아파요. 그래서 하고 다시 내려놓고 하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목이 불편한 부분으로 더 많이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돼요. PD님이 조금 평상시에 불편했다 하는 데를 앞으로 숙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들으셔도 되고 쭉쭉.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잡아주고 있어서 목에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다시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면 훨씬 더. 네.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운동도 되고 공간도 만들어지고 훨씬 더 이렇게 잘 잡아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긴 한데 우리가 이 정도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책상만 있으면 하면 되고, 조금 내가 힘들다 싶으면 자세를 변경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공간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시 딱 앉으면 다시 아침에 내가 꼭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물론 아침이 더 개운하진 않죠. 그래서
뭐 항상 몸을 좋게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해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침하면. 네. 저는 이게 특히 되게 좋았던 게 저도 거북목이 평소에 되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북목도 거북목이지만 저는 약간 어깨가 굽었던 게 좀 네,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들면서 목도 좀 개운하니까 좀 저랑 비슷한 고민 갖고 있는 분들, 좀 사연자와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거북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오늘은 알아봤는데요.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편한 쪽은 좀 덜 힘들고요. 불편한 쪽은 더 많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강 코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드리는 비욘디 운동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대칭을 맞추기 위한 운동입니다. 아, 대칭이요. 네, 저도 평소에 뭔가 좀 자세가 좀 올바르지 않다. 삐뚤어진 것 아닌 같은 것 같다. 느낌. 이런 네네네. 느낌이 드는데요. 사연 바로 한번 읽어보고 설명 듣고 운동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어서 좀 왠지 골반이 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의자에 앉을 때마다 습관처럼 다리를 꼬고 앉는데요. 몸 좀 전체적으로 대칭을 맞출 수 있는 운동 알려주세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보통 우리가 그 대칭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몸은 솔직히 좌우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럼 왜 그럼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면은요, 똑같으면 싸워요. 부딪혀요. 네, 그것처럼 서로 부딪힘을 방지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좋지 너무 똑같은 건 오히려 좋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서로 이렇게 서로 맞춰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게 내가 현저하게 느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늘 대비하고 긴장해야 되는 사람들은 똑바로 서서 내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긴장을 좀 풀고 그런 과정에서 꼭 그런 과정들은 필요한 건데, 너무 그쪽에만 치우쳐 있는 거, 최적화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움직여서 대칭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도 한 번씩 움직여서 내가 어느 쪽이 더 짧아져 있고 어느 쪽이 좀 느슨해져 있고 이런 걸 좀 보면서 계속 그걸 비율을 좁혀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반 쪽을 조금 이렇게 텐션을 잘 잡아주는 운동들, 스트레칭들 이런 걸 하면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꼬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기보다 네. 좀 일방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거에 좀 그렇죠. 집중해야 네.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좀 네.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균형을 좀 잘 맞출 수 있는지 네. 한번 운동을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칭을 맞추기 위한 운동, 좀 휘어진, 틀어진 골반을 네. 좀 맞추기 위한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서서 골반을 하면요, 발과 골반은 멀을까요? 가까울까요? 네, 뭔가 좀 먼 느낌이 네. 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서 하는 골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멀어서 무릎이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부터 골반까지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트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무릎이 좀 덜 아파요. 좀 푹신푹신한 매트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피디님께서 한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리를 한번 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 다리의 디딤이 훨씬 더 잘 느껴질 거예요. 골반부터 이 힘이 그냥 서 있을 때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무릎으로 지탱하니까 이 골반이 더 짱짱한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서 뭐 해주시냐면요, 골반을 이렇게 손을 잡고 지그시 몸을 최대한 기울여 보세요. 최대한. 이 골반 쪽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자, 반대쪽도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타이트한지 보세요. 저 여기가 네,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타이트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진짜 달라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느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느낌. 그러면 골반으로 보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골반, 왼쪽 골반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네. 오른쪽 골반은 바깥으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얘는 더 벌어지는 느낌이고 얘는 여기가 벌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할 때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그렇게 하면서 골반을 좌우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지금 어느 쪽이, 근데 이게 서서 하면은 잘 안 느껴질 수 있는 게 너무 멀어서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해도 내가 어느 쪽 골반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어느 쪽 허벅지 근육이 조금 더 타이트한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한 쪽을 조금 더 자주 그쪽이 텐션이 좀 강해져 있는 거니까 그쪽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제가 빠지고 PD님이 무릎을 꿇고요. 한 발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타이트한 쪽. 네, 올려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멀리 보내보실 거예요. 허벅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평소에 너무 뻣뻣하다 보니까 네네. 이 정도 지금 많이 당기세요? 네, 아주 땡기는 느낌. 아,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 하실 거냐면, 자, 손을 골반 쪽을 잡아서 그냥 이쪽으로 기울이세요. 쭉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럼 이쪽은 힘이 많이 실리고 이쪽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최대한 오세요. 최대한.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다시.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려면 손을 올려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이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우리 PD님 전매 특허 리액션이 나왔습니다. 어구구가.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죠. 요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오케이. 천천히 일어나시고, 자, 다리 살짝 접어서 손 이용해서. 그렇죠. 자, 이제 반대쪽이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그렇죠. 자, 무릎하고 발의 위치를 한번 맞춰서 최대한 벌려볼 거예요. 네, 공간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골반에 손 먼저 올려놓으시고 천천히 그냥 기울여 보세요. 머리 무게를 이용해서 그냥 쭉 어깨도 그대로. 호흡. 다시 원위치 오시고. 그렇죠. 이쪽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덜 힘들어요. 네, 뭔가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쪽은 좀 덜 힘들고요. 불편한 쪽은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편한 쪽은 편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중심이 좀 안정적이고 힘도 좀 더 유기적으로 뭔가 잘 연결이 돼 있고 잘 늘어나고. 자, 그러면 똑같이 손을 올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쭉. 그렇죠. 골반만 계속 보면서 호흡하시고. 그렇죠. 골반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면서 척추를 많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만 더. 어이, 좋습니다. 호흡.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동작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 그러면 좀 차이가 있는지. 네. 훨씬 수월해요, 이게. 훨씬 수월해요. 네. 왜냐하면 더 어려운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근육의 활성도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게 뭔가 쪼여진 그런 맞아요. 근육들이 쫙 펴지는 네, 쪼였다가 요가 쫙 놓는 느낌. 그냥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뇌에서 얘가 쪼여졌다는 걸 신호를 주지 않는 한 뇌에서는 얘를 잘 몰라요. 짧아진지도 모르고 약해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뇌한테 한 번씩은 신호를 줘야 돼. 야, 여기가 짧아졌어. 그럼 뇌가 야, 늘려 라는 신호를 보내요. 야, 좀 잡아 이런 신호를. 그러니까 뇌한테 몸이 움직여서 신호를 주면 뇌가 다시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다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척추가 이렇게 쭉 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는 척추가 이렇게 말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쏙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더 둥글게 골반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갈 때는 척추가 골반이 이렇게 서는 느낌. 그 다음에 골반이 이렇게 굽는 느낌. 그래서 골반 중심으로. 네, 그런 식으로. 자, 이제 발을 바꿔서. 자, 그렇죠. 무릎 꿇고 한 발 다시 툭 가서 앞으로 갈 때는 골반이 이렇게 열리는 느낌. 쭉 열리는 느낌. 골반이.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는 골반이 이렇게 말리는 느낌. 그럼 여기가 엄청 당길 거예요. 허벅지 앞쪽부터. 그거를 계속 하시면 앞뒤로도 텐션을 조절해서 풀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시면 조금 편해요.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골반을 열어주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골반을 틸팅한다고 표현하는데 기울여주는 거거든요. 이때 고관절이랑 같이 열어주고 둥글게 말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무릎이 축이 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시고 한번 이게 움직여 보시면 이제 골반이 조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제자리 들고 런지 같은 거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칭을 잡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어떤 차이가 발생된 어떤 근육의 긴장도나 이완을 조금 이렇게 좀 맞춰가는 거. 네, 그게 대칭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바꿔줘야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조건은 똑같은데 맞추기만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이렇게 네. 골반을 좀 좌우로 네. 앞뒤로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운동들을 배워봤는데 이게 보실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실 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있어요. 이게 되게 간단하니까. 땡겨요. 네, 네. 네. 이런 어떤 허벅지 안쪽부터 여기 좌우로 엄청 예. 당기는 운동이어서 이렇게 틈틈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시면 좀 쿠션만 대시면 되는 거라 그 대신 골반이 짱짱할 때까지 이렇게 좀 벌려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골반이 거의 잘 안 벌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책상 다리 같은 것도 앞바다리 이런 거 잘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골반이 타이트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의자 생활을 많이 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닥 앉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니까 결국 거기에 최적화돼서 우리가 그 형태로만 쓰게끔 되는 거니까 조금 평상시 안 했던 자세를 하면서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그 동작을 잘 적용해서 운동화 시켜주면 솔직히 그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어요. 이건 매일 할 수 있고 자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매일 일상적으로 내가 반복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특별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좀 틈틈이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상담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댓글 그리고 저희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정 선물도 보내드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디 구독,